야, 너도 당했어? 거래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연락 두절. 완전 최악이야.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격 흥정만 실컷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래 상대.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중고거래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 웃음을 짓고 낯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작은 앱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앱은 어떻게 캐나다인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을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올해 42세이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싱글맘이셨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고 물건을 써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친구들은 새 신발과 새 가방을 들고 자랑했지만 저는 늘 중고 가게에서 사온 낡은 신발을 신어야 했죠. 친구들이 제 신발을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집은 왜 맨날 헌 물건만 써?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새 물건을 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 신발도 충분히 멀쩡해. 조금만 닦으면 새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중고 신발을 사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절대 중고 물건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절 잊지 못할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사준 고급 장난감과 비싼 학용품을 자랑했지만 우리 집 형편은 그러지 못했죠. 어머니는 중고 가게에서 작은 인형을 사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예쁘지? 새 것처럼 깨끗이 닦았어. 저는 그 인형을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친구가 인형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히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다른 애가 쓰던 거 아냐? 너네 집 거지구나.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웃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음엔 새 인형 좀 사주세요. 이제 다른 애가 쓰던 거는 싫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이게 최선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중고 물건을 써야 할까요? 왜 친구들처럼 새 것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커서 돈을 벌면 무조건 새 물건만 쓸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IT 엔지니어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새 것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IT 엔지니어로 지내면서 중고거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를 앞두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니 버려야 할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멀쩡한 가구들, 한두 번밖에 쓰지 않은 전자제품들까지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고거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크레이그리스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거래는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는 사람들, 거래 약속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역시 중고거래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요즘 당근마켓 써봤어? 한국에서 온 중고거래 앱인데 완전 편해. 사람들도 친절하고 동네 기반이라 믿을 수 있어.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앱이 뭐가 다를까? 하지만 친구의 강력 추천을 받고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보니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과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가장 눈에 띈 건 거래 상대가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처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정말 다를까? 저는 조심스럽게 첫 거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을 올렸고 불과 몇 분 만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이블 아직 남아 있나요? 제가 꼭 필요해서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가지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빠르게 거래가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거래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래가 제 인생의 중고거래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당근마켓을 사용한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중고거래에 대한 제 부정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었죠. 저는 여전히 어릴 적 중고 물건을 사용하면서 받았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당근마켓을 사용하면서 제 생각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거래 이후 저는 몇 가지 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당근마켓에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전자레인지, 그리고 오래된 커피 머신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전자레인지를 사러 왔습니다. 그들은 새로 이사를 와서 아직 제대로 된 가전제품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래를 마치고 나니 부부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요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직접 구운 쿠키를 건넸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중고 전자레인지를 팔았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감사 인사를 받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래를 하면서 중고 거래가 단순히 물건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계속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여러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메모를 남겨 감사를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거래가 끝난 후 메시지를 보내와 잘 쓰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동생과 통화를 하다가 당근마켓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즘 중고거래 좀 하고 있어.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러자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릴 때 우리가 중고 물건 쓰는 거 그렇게 싫어했었잖아. 기억 안 나?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가난했고 항상 중고 물건을 써야 했습니다. 특히 동생은 중고 인형을 사주던 날 엉엉 울면서 난 왜 친구들처럼 새 인형을 못 가져? 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달랬지만 동생은 끝내 인형을 거부했었죠. 맞아. 그런데 요즘은 어때? 여전히 중고 물건 싫어해? 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빠, 이제는 오히려 더 좋아. 요즘 나도 당근마켓 자주 써. 애들 유아용품도 중고로 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나눔도 하고 그냥 버리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동생과 함께 중고 유아용품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중고거래 엄청 많이 했잖아. 응. 항상 우리를 위해 싸고 좋은 물건 찾느라 고생하셨지. 어릴 때 저는 어머니가 왜 새 물건을 사지 않고 중고 물건을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아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입니다. 동생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새 옷보다 우리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 못했어. 우리 그때 너무 철이 없었지. 어머니는 저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를 통해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 돈으로 저희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던 중 당근마켓에서 한 어머니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장난감을 나눔합니다. 저희 아이가 커서 이제 안 쓰지만 다른 아이가 행복해했으면 해요. 그 글을 보자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은 새 것이냐 헌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당근마켓이라는 것을 통해 예전에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만나 당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커피 머신을 중고거래에 내놓았을 때였어요.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안다는 듯이 불렀죠. 마이클.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이크. 제 초등학교 시절 친구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를 가장 많이 놀렸던 아이였죠. 그는 어릴 적 저를 향해 남이 쓰던 것만 쓰는 거지라며 조롱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어딘가 피곤해 보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잘 지냈어?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멋쩍게 웃으며 커피 머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려워. 직장을 잃고 새로 시작하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중고로 하나 장만하려고 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가장 괴롭혔던 친구가 이제는 당근마켓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진짜 미안했어. 솔직히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내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알겠더라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을 그의 손에 건네며 말했다. 이거 그냥 가져가. 그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로? 아니야. 그래도 돈은 줘야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중고거래를 창피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나도 언젠가 힘든 시절을 겪었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중고거래를 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해. 제이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커피 머신을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과거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중고 물건을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힘든 상황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생의 아이러니처럼 느껴졌죠. 이러한 여러 경험으로 저는 직장 생활에서도 그 가치를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IT 기업에서 일하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새로운 것만 만들어야 할까? 기존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당근마켓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나눔과 공유의 가치가 떠올랐습니다. 중고거래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제품을 회수해서 재사용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늘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며 설명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이 인기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흐름을 제품 개발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제야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었고 중고거래 시장의 가치가 명확한 수익 모델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우리 회사가 친환경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소비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IT 기기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교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제 회사 내에서도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동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사용되지 않는 노트북이나 의자를 새로 구입하는 대신
기존 물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모니터가 새로운 부서로 옮겨졌고 사용하지 않던 책상이 새로운 사무실에서 활용되었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들었고 회사는 새로운 비용 절감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 아이디어 덕분에 회사의 운영 방식이 점점 바뀌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지속 가능한 방안을 더 고민해 봐야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중고거래 경험이 제 삶뿐만 아니라 직장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공유 경제 시스템 도입 이후 저는 더욱더 지속 가능한 소비와 나눔의 가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의 역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엔지니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혁신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대학생 및 신입사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 그 프로그램의 멘토로 추천받았습니다. 멘토링 첫날, 저는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젊은 인턴들과 신입사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꿈을 가진 청년들이었고 한때 저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기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내게 물었습니다. 마이클님은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버리고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죠.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혁신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 아닐까요? 공유 경제와 지속 가능성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소비란 무조건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날 멘토링을 마친 후 휴식 시간에 저는 정신없이 지내온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어린 시절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깊이 떠오르자 저는 자연스럽게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뵈러 가자. 여동생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우리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셨고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조용히 한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묘비 앞에 서니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때 항상 중고 옷을 사주셨고 중고 물건을 사용하며 경제적으로 아껴야 했던 현실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새 물건을 자랑할 때 저는 어머니가 사주신 중고 가방을 최대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에게 짜증도 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여동생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요. 저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물건을 아껴 쓰고 중고거래를 하셨던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엄마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보며 마치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계셨던 덕분이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가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묘소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묘비 하나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멘토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대학생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마이클님, 강연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좋은 대학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연을 듣고 난 후 저는 다른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어머니는 우리에게 돈을 물려주진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만 하잖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미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나누고 쓰느냐인 것 같아.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확실히 이해되네.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을 더 고민해 봐야겠어.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변한 것처럼 제가 전한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어린 두 남매를 위해 아끼고 나누며 살아가던 어머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이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